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신기하네요. 이게 원래 이게 제 화면 녹화를 이 퀵타임 플레이어로 하는데 예전에는 이게 엄청나게 그 부하가 걸려가지고 5분 이상 녹화를 할 수가 없었는데 이게 운영 체제를 업그레이드하고 나니까 전혀 그런 게 또 없네요. 예. 5분 이상 해도 왠지 될 것 같은데 느낌이. 자, 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게, 이 죽이기가 죽게 내버려두기. 그러니까, 여러분 죽이기가 죽게 내버려두기는 반드시 알아두세요. 레링 다이하고 킬링의 차이.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 능동 수동의 차이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그 자기부자기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자기부자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법학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죠. 자기부자기. 행위를 했느냐, 아니면 가만히 있었느냐.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게, 여러분들 치료를 시작하지 않는가하고 제공되는 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또 구별해요.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치료를 안 해. 요거하고 제공하던 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또 구분을 합니다. 예. 사실 이거,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뭐, 왜 이래. 뭐, 짜증나게 왜 이래. 왜 이래 뭐 범주가 왜 이래 뭐 복잡하고 막 겹치고 막.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 아직 좀 젊어가지고 당장 이게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이제 저처럼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뭐 돌아가시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응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물론 뭐 젊다고 해서 불치병이 안 걸리는 건 아니죠. 뭐 젊어도 뭐 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고 뭐 그런데 하여튼 그러니까 이것은 뭐 우리가 장담을 못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것을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막상 이렇게 이것을 막닥뜨리게 되면 이게 굉장히 이게 민감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좀 정확하게 구분을 또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게 가망성이 그러니까 치료가 무익하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치료를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경우도 많죠.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제 또 중간에 이게 어떤 치료를 지속하다가 중단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도 이제 주로 생명유지장치죠. 생명유지장치를 끌 거냐 말 거냐. 이것도 굉장히 이제 큰 그 쟁점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에 이 동의라는 개념, 이 컨센트라는 개념, 이 동의라는 개념도 좀 중요한데, 요거는 예를 들면은 뭐 그 환자가 있고 그 다음에 치료기구나 이제 의사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환자가 치료기구를 제거하는데 동의하거나 아니면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것을 거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진료 거부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더 이상 치료받는 게 무익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의 어떤 강도가 높은 치료, 집중 치료 이런 것은 받지 않겠다라고 환자가 일단은 의사 표시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만약에 환자가 죽었다고 했을 때 이런 경우는 이제 죽게 내버려 두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요거는 우리가 죽게 내버려 두기의 경우는 대리인이 등장할 수도 있어요. 대리인이. 왜냐하면은 저도 지금 사실은 요거를 작성해 놨는데 그러니까 내가 생명 연장 치료를 어떤 경우에는 받지 않겠다라고 미리 서류를 작성해 놓을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 요거는 의료보험, 네, 맞아요. 의료보험 공단에 가면은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저는 작성해 놨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치료가 무익할 때 생명 유지 장치를 끌 수 있다라는데 이미 동의 사인 해놨습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제가 사고를 당했을 때 제 의식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내한테 물어볼 수 없는 상황일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서류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치료 전결에 미리 동의를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대리인을 지정해서. 예. 그러니까 사고가 나기 전에. 그러면은 이 대리인이 동의나 거부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는 죽는 거죠. 그러니까 대리인은 따로 있고, 근데 나는 이제 의식이 없다고 했을 때는 대리인이 어떤 이 미리 동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판단을 해서 내가 죽었을 때 이런 경우는 이제 죽게 내버려 두기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킬링이 아니라는 거지.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이 범주들을 이제 합해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조력 자살과 안락사의 경우에 일단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느 게 죽이기고 어느 게 죽게 내버려 두기냐, 요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은 이 능동수동은 일단 능동수동에 정이 깔리면은 이건 어쩔 수 없고요. 예, 이건 어쩔 수 없고 이거는 사례를 그냥 외울 수밖에 없어. 근데 중요한 것은 킬링과 레링다이, 그러니까 죽이기와 죽게 내버려 두기는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력 자살이 있고 안락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느 것이 킬링이냐, 어느 것이 죽게 내버려 두기냐, 요거 정도는 여러분들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예를 들면은 제일 이제 쉬운 게 요거죠. 적극적 안락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자기가 들어가는 거고요. 요거는 킬링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극약 주사. 그러니까 타인이 나에게 극약을 주사해서 내가 죽었다. 이것은 킬링에 해당되는 거죠. 킬링에 해당되는 거죠. 예. 반면에 이제 예를 들면은 적극적 조력 자살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면은 극약을 준다라든지, 예. 뭐 자살 촉진약을 준다라든지, 뭐 요런 게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진정제를 주지 않거나 아니면 진정제를 중단하거나 요런 게 이제 수동적인 것에 속하고, 이 극약을 주거나 자살 촉진약을 주는 것은 능동적인 것에 속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소극적 조력 자살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의사가 깨어나도록 약을 처방해요. 근데 이거는 잠을 깨는 약을 처방하는 거지 죽이는 약을 처방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일단 환자가 깨서 이 생명 유지 장치를 끄고 켜는 걸 환자 스스로 해야 돼요. 예. 요게 소극적 조력 자살에 해당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죽게 내버려 두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얻은 것이 킬링이고 얻은 것이 죽게 내버려 두기냐, 여기에 여러분들이 조금 초점을 맞춰서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사례를 조금 더 들면서, 물론 사례 여기 다 있긴 있어요. 들면서 조금 이야기를 할 텐데, 자, 일단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개괄을 했고,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제가 칠판을 사용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